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유튜버들이 말레이시아가 우리 KF-21을 구매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KF-21을 구매하기 위해서 협상 중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까지 해서 동남아 3개 국가가 2028년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KF-21 보라매 블록2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물론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는 있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루어서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좀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건 사실인데 KF-21이 아니라 FA-50 18대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미 우리나라로부터 FA-50 전투기 18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이 FA-50이 사실상 전 세계 최초의 FA-50 블록 20 모델로, 그래서 폴란드보다도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미 도입한 18대에 이어서 18대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총 36대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KF-21이 아닌 FA-50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요즘 일본에서 신형 12식 개량형 장거리 대한미사일이 배럴롤 비행을 하는 모습을 선보여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요. 그런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배럴롤 기동은 대한미사일에는 아주 흔한 기동입니다. 전에 제가 분명히 최신 대한미사일의 기동을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설명을 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요. 우선 대한미사일은 목표까지 아음속 대한미사일은 고도 3km 이상,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고도 10km 이상으로 비행을 해서 접근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적함선과의 거리가 30km에서 40km 정도 접근하게 되면 그때는 고도를 낮추어서 시스키밍 비행을 합니다. 왜 처음부터 시스키밍 비행을 하지 않느냐면 처음부터 시스키밍 비행을 하게 되면 공기 밀도가 너무 높아서 미사일의 연료 효율이 떨어져서 사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미사일에 탑재된 엔진의 효율을 가장 높여주는 고도로 비행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상대 함선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수평선 거리에 도달하면 고도를 낮추어서 시스키밍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미사일을 발사할 때 목표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처음부터 시스키밍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잠수함 발사 대한미사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을 통해서 목표와의 거리를 줄이면서도 적에게 발각되지 않은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때 발사된 미사일은 처음부터 시스키밍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방식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게 바로 프랑스의 엑소세 MM40 블록3인데요. 보통의 아음속 대한미사일은 우리나라의 혜성이나 하푼처럼 경사발사대에서 발사가 되고 목표와의 거리가 짧아서 바로 시스키밍 비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한미사일이 경사발사대에서 발사될 때는 고도 수백 미터 이상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고도를 낮추어서 시스키밍 비행으로 들어가는데요. 엑소세 MM40 블록3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되는 로켓 부스터에 일종의 추력 편향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경사 발사대에서 발사되자마자 수백 미터 고도로 올라가지 않고 부스터의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서 바로 고도를 낮추어서 시스키밍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적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적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미사일이 고도 수백 미터 높이로 상승을 하게 되면 적에게 발각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미사일이 높은 고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키밍으로 접근하다가 최종 단계에는 회피기동을 하는데요. 최종 단계에서 하는 회피기동에는 파형 기동이라고 해서 좌우로 지그재그 비행을 하는 것이 있고, 팝업 기동이라고 해서 시스키밍을 하다가 높게 날아올라서 아래로 내리꽂는 비행도 있고, 그리고 배럴롤이라고 해서 빙빙 돌면서 회피하는 기동도 있습니다. 파형 기동은 프랑스의 엑소세 미사일이 개발되면서부터 사용하던 오래된 기동이고요. 팝업 기동은 하푼 대한미사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동입니다. 그리고 최신 대한미사일에는 바로 배럴롤이 있는데요. 우선 확실하게 배럴롤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미사일로는 노르웨이의 NSM 대한미사일, 그리고 프랑스의 엑소세 MM40 블록3 대한미사일 등이 있고요. 참고로 하푼 미사일은 아무리 최신형이라고 해도 배럴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럴롤을 사용하려면 급격한 기동 중에도 공기 흡입이 원활해서 엔진이 꺼지는 걸 방지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측면으로 돌출된 고정식 공기 흡입구가 있어야 하는데 하푼 미사일은 측면에 돌출된 공기 흡입구가 없고 측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방식이라 배럴롤을 하게 되면 공기 흡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엔진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푼은 기본적으로 아음속 대한미사일 중에서도 추력이 낮아서 배럴롤을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푼은 배럴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혜성은 배럴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혜성은 기본적으로 처음 개발될 때는 배럴롤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해성이 처음 개발될 때도 최신 서방 대함 미사일들은 배럴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미처 개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성에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회피기동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해성도 배럴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제가 해성이 배럴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러시아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배럴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은 바로 이 브라모스를 모사하기 위해서 코요테라는 초음속 표적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코요테 초음속 표적은 브라모스의 모든 회피기동, 그러니까 파형 기동이나 팝업 기동은 모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럴롤은 코요테가 모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요테가 브라모스의 기동을 100% 모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모스도 배럴롤이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브라모스는 최대 12G의 중력 가속도에 배럴롤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바로 러시아로부터 브라모스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나라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해성5를 개발했고, 당연히 브라모스의 기동 패턴도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브라모스 기술을 이전받을 때 대함미사일의 배럴롤 회피기동 기술을 이전받고 해성에도 추후에 업데이트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을 기준으로 배럴롤이 가장 최신 회피기술이냐라고 했을 때 배럴롤도 이미 나온 지가 20년, 30년이 다 된 기술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배럴롤을 뛰어넘는 회피기동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명 찌그러진 배럴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배럴롤을 하는데 속도를 줄였다 높였다 해서 시간차를 주어서 적 CIWS가 대함미사일의 미래 위치를 예상할 수 없게 하는 최신 기술도 존재합니다. 우선 CIWS 중에서 최신 업데이트가 중단된 골키퍼 CIWS는 팝업 기동까지만 대응이 가능하고, 펠렁스 CIWS는 배럴롤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찌그러진 배럴롤은 그 회피기동의 정확한 패턴이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적 대함미사일의 미래 위치를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CIWS로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부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CIWS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찌그러진 배럴롤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밀 기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기동은 명칭도 모르고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못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기동은 기존에 존재하던 배럴롤 같은 패턴이 있는 기동이 아니라 아예 패턴이 없는 회피기동으로 알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럴롤이라는 건 전투기의 회피기동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찌그러진 배럴롤은 이 배럴롤을 변형한 기술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함미사일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죠. 그래서 굳이 정형화된 회피기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동은 아예 정형화가 되지 않는 3차원 입체기동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탑승한 전투기에서는 불가능한 기동으로 알고, 찌그러진 배럴롤도 그 패턴의 형태가 무한에 가까워서 CIWS가 미래 위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반해서 새로운 3차원 기동은 비행 형태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찌그러진 배럴롤보다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럴롤을 선보인 대함미사일은 바로 일본의 신형 12식 개량형 대함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회피기동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 이 미사일도 3차원 입체 회피기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미사일이 배럴롤을 하는 걸 공개한 이유도 이 미사일이 이보다도 뛰어난 기동을 하기 때문에, 고작해야 배럴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의 최신 대함미사일에게 있어서 배럴롤은 그냥 기본 기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비록 아음속 미사일이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게 아주 많은데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에 이를 정도로 긴 이유는 역시 일본이 1500km 이상 떨어진 적함선도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초소형 군집 위성을 일본은 해상 감시를 위해서 우주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목표도 포착이 가능하고, 그래서 위성 때문에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위성으로 목표를 포착한다고 해도 미사일이 목표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차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목표가 미사일의 탐지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정찰용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찰용 미사일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목표를 포착하고 뒤따르는 미사일들에게 목표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을 쓴다고 하죠. 솔직히 이 방법은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구소련 시절부터 쓰여오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미사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일본의 12식 개량형에 사용된 기술을 적용해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12식 개량형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아음속 대한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한미사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말레이시아 FA-50 구매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레이시아는 지금 러시아의 수호이 30-18대와 그리고 미국의 F-18호넷 7대, 원래는 8대였다고 하는데요. 한 대가 새와 충돌을 해서 추락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7대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영국의 호크 훈련기 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말레이시아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투기를 교체하는 CAP-55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18대의 FA-50을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말레이시아를 위한 FA-50초도 기체를 우리 카이에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체는 카이가 생산하는 첫 번째 FA-50 블록 20이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이 기체에 A사 레이더를 채택을 하고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채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도 지금 한참 개발되고 있는 레이더이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시제품 레이더의 공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시제품을 우리 카이에게 공급한 게 불과 한두 달 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말레이시아의 첫 기체가 조립이 끝나고 조만간 시험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쩌다 보니 레이더 때문에 전투기의 조립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같은 FA-50 블록 20을 공급받는 폴란드는 우리 카이와 FA-50의 공급 시기를 다시 조절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이런 수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고 지금 들어보니까 말레이시아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올해인 2026년 말까지 4대의 FA-50 기체를 공급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가능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카이가 고작 FA-50 4대를 올해 안에 못 만드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공급하는 FA-50은 첫 번째 블록 20 기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를 만들어서 각종 시험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시험 비행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레이시아나 폴란드의 FA-50 블록 20을 공급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폴란드는 수정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올해 안에 4대를 받게 될 거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좀 걱정입니다. 물론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험용 기체를 몇 대 더 만들어서 동시에 시험을 하면 시간은 단축되겠지만 문제는 요즘 카이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말레이시아의 우리에 대한 믿음은 아주 깊었고 최근에는 우리 KF-21을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레이시아는 원래 쿠웨이트로부터 중고 F-18 전투기 32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말레이시아는 주력 전투기가 수호이 30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호이 30의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급하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쿠웨이트 공군이 운용하던 F-18C형 32대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웨이트는 기존 F-18C형을 미국으로부터 F-18E형을 도입해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F-18E형의 공급이 지연되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F-18C형의 이전도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력 공백을 지켜볼 수 없었던 말레이시아가 우리 한국으로부터 KF-21을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지금 전투기 공백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전투기를 구매해야 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처럼 빨리 전투기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3개 나라가 우리 KF-21 블록2 초도 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 우리는 그 어떤 나라에도 KF-21 블록1을 제한한 적이 없고 그래서 블록2부터 수출되기 때문에 우리 KF-21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블록2의 양산이 시작되는 2028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8년에 생산되는 KF-21의 수량이 그리 많지 않고 더욱이 우리나라 공군에 배치하는 초도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출할 수 있는 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KF-21 공동개발국이고 필리핀은 2026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KF-21 블록2를 2028년부터 공급해주겠다고 우리 카이가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공급되는 KF-21 블록2를 선점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정작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쿠웨이트의 중고 F-18 공급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 보충용으로 도입하기로 한 기체는 KF-21이 아니라 우리 FA-50 18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가장 빨리 공급받는 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1차 계약의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로부터 18대의 FA-50을 공급받기로 하고 옵션으로 18대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같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가장 빨리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법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FA-50 옵션 18대를 행사하는 것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레이시아는 쿠웨이트에서 도입하기로 한 중고 F-18을 대신해서 우리 FA-50 1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 건데요. 문제는 이 기체도 지금 미국의 레이더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문제는 결론은 말레이시아가 급하게 전투기를 찾는 이유는 자신들의 영공을 수호할 제공 전투기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제공 전투기가 필요한 것인데, 과연 우리 FA-50이 제공 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은 폴란드의 블록 20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폴란드의 블록 20 모델은 지금은 사이드와인더 X형의 통합을 미국으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상태인데, 말레이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사이드와인더 X형의 통합을 승인받지 못해서 독일의 IRIS-T를 공대공 미사일로 통합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는 건 나중에 폴란드가 FA-50의 암남 미사일을 통합한다고 해도 과연 미국이 말레이시아에도 암남 미사일의 통합을 승인해 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작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IRIS-T로 제대로 된 제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카이가 말레이시아에 어떤 방법을 제안했을지 의문입니다. 분명 말레이시아는 지금 제공 전투기가 급하게 필요하고 FA-50을 제공 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궁금하고요. 저의 추측은 어쩌면 말레이시아가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을 FA-50에 통합하는 요구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FA-50에 통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아이더비가 있고 유럽의 미티어, 그리고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 정도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할 리는 없고 프랑스의 미카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미사일이라 아마 우리 측에서 통합을 꺼려할 것입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도 다른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미 우리가 KF-21에 통합을 해서 그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미티어의 통합을 말레이시아에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해보는데요. 문제는 과연 말레이시아가 그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네요. 물론 미국의 암남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통합 비용 자체는 더 저렴하겠지만 미사일 가격이 2배에서 3배 이상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 18대를 추가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말레이시아가 보유하게 되는 FA-50 블록 20의 수량은 36대에 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할 만한 수량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KF-21이 아닌 FA-50을 선택을 한 건데요. 물론 말레이시아는 지금 CAP-55라는 자국의 전투기를 전부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측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운용하고 있는 FA-18C형은 2035년까지만 운용하고 수호이 30은 2040년까지만 운용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체들의 대체 수요로 우리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이미 FA-50을 36대나 대량으로 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비의 통일성이라는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체로 통일하는 게 말레이시아 군 입장에서도 운용 효용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말레이시아가 우리 KF-21을 실제로 구매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당장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말레이시아의 FA-50 추가 구매로 인해서 사실상 FA-50이 말레이시아의 주력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 FA-50이 말레이시아에서 제공 전투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영상을 다 만들고 나중에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영상을 다 만들고 내용을 추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을 36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요. 말레이시아가 현재까지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FA-50은 18대이고 추가 18대는 아직은 옵션입니다.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에요. 아직까지 말레이시아는 이 옵션을 정식으로 행사하기로 결정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말레이시아가 이 옵션을 설정할 때부터 꾸준히 최종적으로 36대를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하는 이야기도 아직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전하는 소식은 정확히는 폴란드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에서 나온 이야기로 한마디로 말해서 말레이시아가 18대 추가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도 추가 18대를 구매하는 건 확정이 된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듣고 와서 저에게 강요를 하지 말아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로부터 FA50 36대와 그리고 KF21까지 동시에 구매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능했으면 처음부터 말레이시아가 돈이 없어서 중고 FA18을 도입하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결론은 말레이시아는 지금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 우선은 훈련기부터 교체하면서 중고 FA18을 구매해서 시간을 벌고 예산을 마련해서 나중에 주력기를 교체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말레이시아의 생각대로 안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레이시아가 FA50 36대와 KF21을 동시에 구매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말레이시아가 KF21을 구매한다는 것 헛소문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말레이시아가 KF21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와 협상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협상의 극히 초기 단계로, 말하자면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KF21의 상세 재원을 알려주고 말레이시아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설명하는 단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상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실제로 말레이시아가 우리 KF21을 구매한다면 말레이시아가 KF21을 실제로 수령하는 건 앞으로 7년에서 8년 뒤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 KF21 말고 다른 후보도 같이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 후보로는 아마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나 미국의 F-16 정도가 후보에 포함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도 말레이시아는 우리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아직 이 사업의 극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전투기를 전부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도입할 거예요. 말레이시아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FA18 7대는 2035년까지 운용을 하고 수호이 30은 2040년까지 운용을 하고 퇴역할 거라고 하니, 아마 이번 FA50 2차분은 FA18을 단계적으로 대체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KF21은 수호이 30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인도 시기는 올해부터 FA50 1차분을 인도에서 한 2028년까지 인도를 할 것이고, 2차분은 2029년경부터 순차적으로 인도에서 2030년대 초반까지 인도할 것이고, KF21은 2030년대 중반부터 실제로 인도가 시작되겠죠. 그래야지 말레이시아도 예산을 분산해서 지불하는 게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말레이시아와 우리가 KF21을 판매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건 사실이긴 한데, 협상은 극히 초기 상태이고 실제로 KF21이 도입되기까지는 앞으로도 7년에서 8년은 기다려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저에게 강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다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외신을 검토하고 만드는 거니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